1월 8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외국인이 드디어 삼성전자에 대해서 400만 주 이상의 순매수를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400만 주 이상 당일 순매수한 것은 8월 16일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5개월 만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영업이익을 보면은 6조 5천억 원으로 이렇게 나왔죠. 증권가에서 이제 추정했던 게 8조 원대니까 3분기에 이어서 어닝 쇼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어닝 쇼크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사실 증권사의 추정치가 잘못 이렇게 집계됐다. 그러니까 추정치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하고 비교하고 갭이 크니까 이제 어닝 쇼크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뭐 일부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3분기, 4분기 어닝 쇼크.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상승을 했죠.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3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을 때 4분기에도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 주가가 4분기 안 좋을 것까지 반영해서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4분기에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그런 부분이 주가상으로 있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6조 5천억 원이 지난해 1분기죠. 지난해 1분기 6조 6,060억 원보다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한 데다가 HBM 양산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최악의 수준으로 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적 바닥으로 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인식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이때 4분기에 비해서는 130%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0%의 증가다라는 점이죠. 증가다라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젠슨 황 이 엔비디아 CEO가 삼성의 HBM 양산 공급을 확신한다라고 발언한 부분이죠. CES 2025에 참석을 해서 말이죠. HBM을 최초 개발한 게 삼성이었고요. 또 엔비디아 제품에 처음으로 사용된 HBM도 삼성 거였어요. 그죠? 이거를 젠슨 황은 의미 있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삼성의 저력을 여전히 믿는다. 라는 거고, 그러면서 삼성의 HBM3나 HBM4 이쪽에서의 성공을 거의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삼성의 HBM 양산 기대감이 다시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합쳐져서 오늘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요. 5만 5천 원의 기준점은 이제 넘어갔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때 이런 자리에서 얘기했었어요. 자, 5만 5천 원을 이번에도 넘어가면 주가가 60일 이평선을 돌파하게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번에 넘어가니까 그대로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기준점이 5만 9천 원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기준점이 5만 9천 원으로 올라가는데 5만 5천 원과 다르게 5만 9천 원은 무슨 의미를 갖는 기준점이냐면은 5만 9천 원까지 넘겨서 지지로 전환해 간다. 이 경우는 단기 반등 이상의 성격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 주가 회복 성격이 말이죠. 단기 반등 이상의 성격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외국인 수급 개선이 계속 동반되는 조건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은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면서 5만 9천 원까지 넘겨서 지지로 전환한다 이러면 이거는 단기 반등 이상의 성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세 회복의 성격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지수는요. 삼성전자가 살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입증하듯이 오늘 코스피 지수는 1.16%가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코스닥 지수는 뭐 보합 약간 우에서 끝나는 그러한 형태였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지수는 살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자, 단기 반등 이상의 의미점을 가져가려면 코스피는 얼마죠? 2525포인트. 자, 오늘 2525포인트 접근하고 약간 1포인트 넘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래로 약간 윗꼬리로 마감이 됐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719포인트 우위로 마감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닥이 먼저 앞서 반등을 해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더 우위적인 상승 우위를 보였고요.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이 기준점인 2525포인트와 코스닥 719포인트 이 균형이 어느 정도 조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양시장이 지금 어쨌든 이 기준점을 양시장이 모두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해 나간다면 한국 증시는 이제 단순히 관악폭에서 반등 시도 또 밀렸다 관악폭에서 반등 시도 이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추세적인 회복을 좀 시도하는 쪽으로 영역이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는 세 가지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살펴보자. 하나는 2525, 719포인트를 양시장이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해 나가는지를 확인하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5만 9천 원이죠. 삼성전자 5만 9천 원을 돌파 안착해 갈 수 있는지,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수 연속성이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자라는 거고, 세 번째는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뭐 삼성전자 이런 상승이 뭐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내일 옵션 만기와 좀 연계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내일의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서도 삼성전자 및 반도체 이쪽에 주도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지 이거를 계속 확인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반도체가 주도주로 가야만 시장이 살아난다 라는 말씀을 저는 이전부터 계속 드려왔어요. 그게 이번 반등에서 그대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도체는 꾸준히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봐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SKC 등 유리기판 쪽이 또 오늘 좀 강세를 보였어요. 강세를 보였는데 SKC가 CES 2025에서 유리기판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SKC 주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이제 이쪽 섹터의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유리기판이 AI 한계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열세다 라는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기판이 기존 기판 대비 처리 속도가 40%가 빨라지고, 또 전력 소비하고 패키지 두께가 각각 절반 이상씩 감소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AI 한계를 갖다가 유리기판으로 대체했을 경우 이 한계를 갖다가 돌파 나갈 수 있다 라고 보는 시각들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쪽도 꾸준히 또 봐야 돼요. 이쪽도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본 잘못했네. HD 현대중공업이 단기 매물 소화를 거쳐서 오늘 다시 또 반등 시도하잖아요. 여전히 조선주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 조선주도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가야 되고,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뭐 단기 반등 이렇게 반등을 시도를 하는데 아직까지 단기 반등 영역이니까 단기 반등 영역을 2차 전지가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바이오는 다시 선별적인 매매로 조금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어떤 선별적인 관심
선별적인 종목 관심 요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매 종목들은 체크를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환율이 이제 1450원을 하향에 들어가면서 지수가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면 이게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가는데 이 환율이 1450원을 깨지 않고 다시 오늘 보시는 대로 또 반등을 하고 있어요. 1459.5원 현재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내일 작용을 하는지도 내일 옵션 만기하고 맞물려 갖고 이런 것도 좀 내일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어요. 어쨌든 좀 최근에 반도체 중심에서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나가고는 있지만은 아직 조금 2% 부족하다. 좀 2% 부족하다. 뭔가 완벽하게 돌려나가기에는 뭔가 2%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꾸준히 좀 확인을 해 나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